안녕하세요.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극좌파 알박기들이 여전히 국가 핵심 기관들에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알박기 전사들은 양심을 내려놓고 뻔뻔하게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지난 정권의 끝자락에 숨겨져 있는 알박기 전사들의 놀라운 이면과 대한민국 좌파들의 이념의 위험성을 보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별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인사들이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 임원과 기관장들을 대거 알박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은 임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사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소외되는 국정 공백 상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의장은 정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정부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을 언급하면서 정보기관은 지난 정권의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가 아니다.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에 일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에서 어긋나는 배신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좌파들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박기 전사들의 이념 성향을 고려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로 인해서 국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은 물론 오랫동안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최고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체제의 산물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전문가의 보안 점검마저 거부하고 헌법기관의 특권의식 때문에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에도 선관위는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북한과 연계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 중에는 80%가 좌파로 운영되는 것은 최고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선관위가 정치적 이념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영방송이 윤석열 정부에게 극도로 편향 방송을 해도 이들은 제재는커녕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점수 조작 사건에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위원장은 한상혁 못지않게 극좌파의 친북 성향까지 더해진 골수 친노 정치인입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국정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와 TBC의 편향 보도와 진행자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도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권현희 국가권익위원장도 막가파 발목 잡기입니다. 자신의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공직자 신분으로 셀프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1년 권현희의 권익위는 이재명의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재명 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이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사장 12명 중에서 9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 전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는 전체 1332명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무려 1073명, 80.6%를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겨우 259명,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기관장들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08명, 83.1%나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인사 고작 18명, 13.8%에 불과합니다. 이들 임원과 기관장을 합산해보면 전체 1458명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1181명, 80.4%를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227명, 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심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의 국정 발목 잡기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와 역량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 핵심 분야에 극좌 성향의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펼치는데 동맥경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알박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큰 암초로 작용하고 있고 정책 실행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선거를 통해서 추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퇴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극좌파 국정 기조에 대한 국민들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극좌파 국정을 중단시키고 강력한 우파 정부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우파 정책의 실행을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겁도 없이 진상을 부리고 있는 알박기들에게 원칙과 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박기 인사들에게 국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념입니다. 주사파들과 협치와 공생을 논할 수 없듯이 윤석열 정부의 통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알박기 기관장과 임원들이 80%가 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경영에 심각한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썩은 이념을 가진 알박기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어떤 가치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발견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박창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